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입니다. 자, 여기 경기도 하남 감북동이거든요. 감북동 그 여기가 창고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위치가 창고, 공장 창고, 소규모 공장 창고들 입점하기가 너무 좋은 데거든요. 공장이라고 해도 다들 창고들이죠. 근데 여기는 근린주택을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근린주택으로 지었어요. 근린주택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유통이나 그런 뭐 물류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여기 내가 물류 창고 예전에 벌써 한 10한 2, 3년 전이네요. 그때 냉동 냉장 창고로 사용하는 창고도 제가 경락을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땅값이 진짜 너무 많이 올랐네요. 엄청 올랐습니다. 저 사건이 2024년도 사건이고요. 자, 하나는 규제 지역입니다. 중개거래에서 해서 사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기가 특히나 일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이런 허가받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없잖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뭐 아파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빌라 같은 경우는 허가에서 제외되는데 토지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린주택 토지가 151평입니다. 151평에 건물이 152평으로 지어져 있고요. 사건은 2024년도 8월 29일 날 개시 접수가 되었고요. 9월 10일 날 전후에 36억 5천으로 감정이 잡혔어요. 그리고 한번 유찰되고 난 후에 한번 변경을 거쳤습니다. 변경을 거쳤지만 속개 신청해가지고 바로 그냥 2차 최저가 25억 5천9백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 날짜가 1월 12일입니다. 그다지 그래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동회사에서 이 친구들은 그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출자해가지고 만든 채권 횟수 전문기관입니다. 이 친구들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자, 위치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자, 여기는 물류창고가 아니고 근린주택으로 지어놨어요. 1층은 사무실 창고로 쓰고 있고 2, 3, 4층은 주택입니다. 자, 서하남 IC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남 감북동 일대에 그린벨트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축사들 과거 옛날 축사들 소 키우고 돼지 키우던 돼지는 아니까 돼지까지는 아닙니다. 건물이 축사로 되어 있는데 창고로 쓰는 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린벨트인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 취락지구로 표현하면 거의 맞아요.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로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 어느 정도의 딱 틀에 박혀 있는 지구 단위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정줄이고 건축물의 외양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엄격하게 맞아져야지만 이 건축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잡종지나 뭐 답으로 된 데 있죠. 목장지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목 있지 않습니까? 잡종지, 목 이게 다 축사들입니다. 축사들. 근데 가보면 전부 다 창고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명확한 물건이다라는 거 위치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둔촌동 여기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 뒤에가 다 그린벨트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해 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상당히 비싸고. 자,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부고속도로거든요. 서하남 IC. 요거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에서 나오면 바로 있고요. 여기 서하남 제시라 된 여기 이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이면서 중부고속도로인데 중부고속도로. 여기 올라가면 하남 제시에서 중부고속도로 세종 포천간도 개통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나들목 이용할 수 있고 서하남 IC를 통해 가지고요. 하남 제시를 통해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용인 이천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북쪽으로 포천까지 뻗어 나갈 수 있고 강일 여기가 미사 신도시 아닙니까?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타면 의정부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남의 교통이 너무 좋은 데가 이 하남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남은 뭐 완전히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뭐 하남이 자족도시가 될 수는 없어요. 뭐 판교나
저기 뭐 과천 밑에 지식산업센터처럼 그것처럼 뭐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너무나 가까우면서도요. 이 일대 주변에 이러한 창고 공장들, 예, 창고들, 물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내 집을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굳이 강남에 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송파강동이나 이런 하남 미사 쪽에 사시면서 이런 감일, 간북 이런 쪽에 자기 창고 쪽으로 출근해서 무역업을 보시는 분들은 하남이나 이런 쪽에가 직주근접이 훨씬 더 맞거든요. 그리고 물류가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올 때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까워서 창고에 넣고 물건 나가고 이쪽에 여러분 창고 물건도 귀할 뿐더러 비쌉니다. 위치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싸지 않아요. 이 주변 일대 로드뷰 잠깐만 볼까요? 이거 로드뷰 한번 보시다. 여기 내려도 진짜 많이 올랐을 거예요.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요 물건입니다. 반듯하게 지어놨죠. 주차하고 1층은 창고를 쓰고 2상 4층은 주택입니다. 이 주변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창고입니다. 창고. 물론 창고들이거든요. 뭐 간간히 여러 주택도 보이지만 주택의 용도보다는 여기는 자연 취락지구니까 그래도 주택이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아까 그린벨트로 목장지 창고지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여기는 그래도 야, 이 주택 이쁘게 지어놨네. 멋지네요. 지금 요 경매동 물건 바로 앞입니다. 지금 이 보세요. 이런 수출에 관련된 물류로 쓰는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데라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주택이 여도 좀 창고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창고로 쓸 겁니다. 창고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이 물건은 말씀드렸듯이 근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근린주택으로 지어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2, 3, 4층은 주택입니다. 위반 건축 사항도 전혀 없고요. 물건 자체가 깔끔합니다. 요거는 조금 확장을 한 모습이네요. 그래도 위반 사항이 뭐 잡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택 내부의 모습이고요. 1층 창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1층 창고를 해서 물건 적재하고 뭐 인터넷 쇼핑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1층을 창고로 쓰고 위에 살면서 하고 나머지 층은 세주고 용도 목적이 사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점 이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는 거. 자, 뭐 호실 내부에는 요거 아마 2층 주인 세대 같거든요. 보니까 주인 세대가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건생이죠, 그죠? 창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이 이제 방 3개, 주방 욕실. 면적이 여러분 공구상 144니까 몇 평입니까? 42평, 42평, 42, 3평.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이 42, 3평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로 따지면 55평이 넘죠. 그죠? 그리고 여기 3층입니다. 3층은 두 교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 2개짜리 투룸이 2개, 1호, 2호. 4층도 투룸이 2개, 하나, 둘. 그러니까 2층 주인 세대, 3층 투룸 2개, 4층 투룸 2개, 1층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아닙니다. 공장 설립은 제한이 되는 데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배출설 시시설 제한, 공장 설립 제한. 그렇죠. 주거와 이러한 창고 용도로 사무용 창고 용도로 쓰는 거는 돼요. 근데 폐수를 배출하거나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1층 소매점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준공 떨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9년차 되었어요. 2층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주택, 4층 주택입니다. 사용성이 공부상에는 일용품 소매점으로 되어 있네요. 공부상에는 일용품 소매점. 이거 주택으로 정확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도는 일단 소매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건축물 대장에 있어서 방 확장된 부분 조금 있는 부분 보이고 소규모 창고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반 건축물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위반 아니지만 3층은 공무상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택이잖아요. 위반 사항으로 지금 건축물 대상상에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사무실 용도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인데 주택으로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게 합법 양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18년도입니다. 임차인 관계 장력이 있네요. 배당 요구를 종기일 이내에 했습니다. 이분도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당력이 없으니까 다 인도명령 대상자죠. 그죠? 인도명령 대상자 해가지고 명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명도 처리할 것도 안거리 많이 있고, 연락 안 받고 그러면 연락 안 되는 게 제일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명도할 때. 여러분, 저는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일부러 쉬운 걸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명도가 쉽다고도만 유튜브에서 하고 나시는 분들이 특히나 뭐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액면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연락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아무리 뭐 송달해도 송달 안 받고 그러면 명도하는데 여러분 2달 이상은 기본입니다. 아파트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사람 살고 있어도 송달 안 되고 연락 안 받으면요 여러분 명도하는데 2달 이상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뭐 짧게 빨리 명도할 수 있다고 해요? 예, 30분 내에 명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돈 받아 나오는 임차인요. 그럼 명도하는데 30분 안 걸려요. 그런 거는. 그런 것만 가지고 명도를 그냥 쉽다라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쉽다기만 표현하는데 실무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임차보증금 있는 부분들 두 사람 다 대항해 있는 사람들 다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받아 나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인도명령 받아서 전부 다 명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금액도 26억 5천이다. 그죠? 사실 상당히 좀 크다. 그죠? 이번에 하면 유찰된 거의 최저 가격이 준하니까 체하될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체하될 염려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협의 분할에서 또 상속도 받으셨네요. 세금도 내야 되고 금융도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자, 이런 물건 여러분 이거는 로드뷰를 위성 사진을 위성이 놀라나 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위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세 파악하는 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 지도가 물론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 서하나마이시거든요. 서하나마이시 넣으면 이게 막 차량들 통행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 주변에 보이는 데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여기 경매 물건이 있는 요 칠학지구를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이 그린벨트 지역에 다 이렇게 창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땅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하나 미사신도시 만들어졌죠. 교산신도시 만들어지고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구리죠. 바로 왼쪽으로 오면 강동구. 그리고 또 왼쪽으로 오면 올림픽 선촌 아파트, 송파구, 강동구. 진입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참고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고 일 보러 다니기 너무 좋고 이 하남이 완전히 교통의 요지예요, 요지. 그래서 이 하남 일대 땅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모습도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외곽 맞을 거예요. 하남 제이시의 외곽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다 뻗어 나올 수 있는 데가 아주 좋은 데가 하남이거든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초동 법무법인에서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이런 특수 물건들, 공장 창고 그리고 뭐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 손님들 자금대에 맞춰 가지고 돈 될 물건 찾아주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진짜 돈 될 물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건 찾는 게 그게 재주거든요. 여러분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명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곳에 잘 투자를 해야지 큰 돈을 버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 여유도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뭐 20년도 갈 필요 없습니다. 10몇 년 전에 아구제 현대아파트 하나 사놓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자가 달라진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기업 하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야, 십몇 년 사업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도 뭐 내 남들보다 조금 봉급자보다 조금 더 넉넉한 생활을 했지. 결국 남은 거는 공장이고 창고고 땅값 오른 것밖에 없어요. 세금 내고 나면 솔직히 힘듭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불경기에 자영업이나 특히나 뭐 이런 소규모 사업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 참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자, 그런 분들께서도 또 이러한 물건들 목적물을 또 취득해서 내가 창고 용도도 써야 되고 뭐 내가 같이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세를 줘서 아 내가 창고 용도 목적으로 쓰는데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런 물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목적물에 맞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보시고 아 내가 하남 쪽에 물류 창고로 내가 하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지역적인 위치나 내 용도 목적에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사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요 수임 받아가지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남에 있는 근린주택은 여기까지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